매일 쓰는 화장품인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따끔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40대 언니, 탱 언니예요. 40대가 되니까 왜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지는지 그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40대가 되면 이렇게 좀 예민해지는 대부분 여성분들은 다들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제가 84년생 42살인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제 트러블이 조금 나기도 하고 토너가 조금 따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클렌징 오일 쓰고 나니까 볼이랑 그 코 주변이 좀 붉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트러블도 나고 붉어지고 하지? 싶어 가지고 10년 넘게 쓰던 클렌징 오일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좀 단계를 줄여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쉽사리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됐을 때 피부과를 찾아갔더니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홍조세요. 네? 홍조라고요? 저 살면서 지금까지 홍조라는 거 모르고 살았고요. 저 술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거든요. 라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피부 타입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좀 바뀌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행히 그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됐고 좀 제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피부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 3가지. 첫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 피부에는 그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는데요. 집으로 따지면 좀 외벽 같은 거죠. 근데 40대에 접어들면서 그 보호막이 얇아지고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피부를 좀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름 성분 같은 것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요. 40대에 접어들면서 그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뭐 밤을 새우거나 또 화장을 지우지 않고 다음날 아침이 되더라도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했다면 40대가 되면은 쉽게 물을 잡아두지 못해서 건조해지는 거죠. 실제로 40대가 되면 그 20대 피부보다 그 수분량이 25%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부가 쉽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뭐 미세먼지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썼던 화장품으로부터 그 트러블 나는 거. 이런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자외선, 화장품 트러블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피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래 쓴 스펀지 같은 경우는 흡수력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이렇게 좀 회복력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 온도인데요. 우리 피부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가 바로 31도에서 33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되다 보면 얼굴이 막 화끈 달아오르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하잖아요. 피부 온도가 이제 37도가 넘어가게 되면 좋은 성분들이 좀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특히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콜라겐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피부 보호막 같은 경우도 더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을 좀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고 나면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진 느낌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피부과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가 우선일까요?라고 하면 네,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는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분 미스트를 쫙 뿌려주고 나서 손 선풍기로 이렇게 바람을 쐬주면 이제 이 수분감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시원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 부었을 때 한두 번 자주 쓰실 텐데 그 있죠. 녹찬물에 이렇게 솜을 적신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 두거나 아니면 마스크팩 시원하게 넣어 두고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게 또 붓기도 이제 빠지게 해 주지만 피부 온도도 낮춰 줍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화장품에 넣어 두고서 시원하게 꺼내서 쓰시고 또 바로 넣어 두시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피부 온도를 낮춰주면 좋고요. 세안하실 때 온도 뜨거운 거 피부에 되게 자극 많이 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미온수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가 좋은 거죠? 라고 한다면 그 손목 안쪽 있잖아요. 손목 안쪽 부분에 이게 물이 닿았을 때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요 정도, 이 정도가 네, 얼굴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에 좋은 성분을 쓰는 건데요. 히알루론산은 물을 많이 붙잡을 수 있어서 촉촉함을 오래도록 좀 유지를 시켜주고요. 판테놀은 그 트러블난 피부를 좀 빨리 진정시켜주고 센텔라는 빨갛게 뜬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준다고 하네요. 이런 성분들이 든 화장품을 고르시는 게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좀 단계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피부가 예민할 때는 예민하니까 조금 더 보습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뭐 단계를 늘리거나 더 많이 바르는 게 아니고요. 단계를 줄여주는 게 오히려 자극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서 스킨을 바르고 낮에는 가벼운 여름이니까 좀 가벼운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만 바르고 저녁에는 스킨, 크림 이렇게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계를 줄이면서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단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진정시키기입니다. 쓰던 화장품에서 꼭 필요한 거 두세 개만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킨, 로션 아니면 스킨, 크림 이런 식으로 쓰던 화장품에서 단계를 좀 줄이는 게 좋고 새로운 화장품을 쓰신다면 자극이 더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에서 한 2-3회 정도는 좀 진정 마스크팩 있죠. 아니면 수면팩. 원래 쓰던 자극이 없고 진정시켜주는 팩을 쓰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복시키는 건데요. 3-4주 차에는 피부가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좋은 성분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거죠.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순한 성분부터 조금씩 추가하는 겁니다. 피부 보호막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강화하는 건데요. 좀 비타민 C든가 아니면은 고농도 그런 고영양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피부를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갑자기 한 번에 팍 넣으면은 또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조금씩 처음에는 농도가 좀 낮은 거부터 차근차근 농도가 진한 걸로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피부 관리 사실 화장품만이 아니죠. 숙면을 취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밤늦게 새벽 늦게 자거나 아니면 패턴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회복되는 기간은 아시다시피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피부 회복에 좋다고 하니까요. 피부가 재생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잠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 온도는 너무 시원하거나 너무 덥지 않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20도에서 한 22도 정도가 가장 알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피부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자극적이고 그런 불닭볶음면 같은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건강한 자연 음식을 먹는 게 그만큼 피부에 많이 좋습니다. 연어와 아보카도 이런 거에서 좀 좋은 기름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기름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시고요. 토마토, 블루베리, 그리고 녹차 같은 것들도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이렇게 넣어서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물도 수분 섭취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마셔주는 게 좋은데, 커피든가 녹차 아니면은 뭐 여러 차 종류 있죠. 이런 것들이 물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뭐 옥수수 수염차, 뭐 녹차, 홍차 이런 것들 많이 마시기 때문에 저는 수분 섭취 많이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물, 온전한 물을 1.5리터 드시는 게 피부 수분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꼭 잊지 마시고 틈틈이 수분 섭취 좀 의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짝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이 아닌 좀 가벼운 운동 있잖아요. 뭐 필라테스나 요가 아니면 간단하게 심장이 살짝 뛸 정도의 러닝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명상도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즐거운 취미 생활, 좋아하는 활동 하시고서 열받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날려버리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웃으시면서 평상시에 자주 웃는다면 그만큼 피부가 중력을 받아 처지지 않고 근육이 이제 올라가 있으면서 조금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대 피부 변화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나이대마다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좀 받아들이는 마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봤었을 때 과한 뭐 성형이나 시술하는 것보다 그 자연스러운 그 나이대의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는 거, 관리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피부 온도 낮춰주고 좀 잘 유지하면서 좋은 성분을 넣어주고, 그리고 단계를 너무 과하게 넣지 않아서 자극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너무 중요하고, 운동과 수면, 수분 섭취, 좋은 음식 먹기 이런 것만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하면 피부 관리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40대가 끝이 아니라 여자는 또 와인처럼 성숙되는 그런 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시면서 만족하시면서 뽐내시면서 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40대 여성분들의 그런 피부 고민 상담도 해드리면서 또 그런 노하우도 좀 제가 많이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피부 관리 꾸준하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탱탱 언니였습니다.